1차시 아변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 아변의 기초. 보통 아변의 정의할 때, 아변의 정의를 하기 전에 먼저 금속 재료는 어떤 형태의 가공을 하는가, 그거부터 잘 알으셔야 됩니다. 금속의 소성 가공은 보통 소성하면 가공하면은 각종 형태의 가공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변은 소성 가공이 되겠습니다. 소성 가공이라는 얘기는 재료가 모양이 변하는 걸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조라는 게 있습니다. 단조는 보통 두들겨서 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하면은, 옛날 대장간에서, 망치로 두들겨서, 물건 만드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단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가장 필요한 전 아변, 롤링이라고 합니다. 보통 회전하는 두 개의 롤 사이로, 두 개 이상의 롤 사이로도 재료를 넣어서 판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요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보통 짜장면집에 가면 짜장면을 만들 때 그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압출은 일정한 틀에다 집어넣고 뒤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다이를 통해서 뒤에서 밀어서 봉이라든지 형제, 기타 판재를 만드는 건데, 요 압출은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것이 보통 압출로 만듭니다. 압출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떡집에 가면은 흰떡, 가래떡을 뽑을 때, 그 가래떡이 동그란 가래떡이냐, 또는 뭐 하트 가래떡이냐, 또는 뭐 별 가래떡 같은 거 할 때, 떡을 이런 식으로 우위로 집어넣으면 나중에 떡이 이렇게 나올 때, 이쪽에서 나올 때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 요것이 압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발은 압출과는 반대로 잡어 뽑는 겁니다. 다이스를 놓고 원하는 단면 형상을 놓고 뽑아내는 방법을 인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출과 조금 틀리죠. 압출은 뒤에서 민다, 인발은 앞에서 뽑는다. 그 다음에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일정한 틀에다 놓고 절단한 겁니다. 보통 뭐 구부리고 당기고 그러는 거. 보통 이 프레스가 일반 그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프레스 가공이죠. 그 다음에 전단 가공 같은 경우는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판 또는 봉상의 소재를 두 개의 공구 사이에 넣고 전단 능력을 가해서 자르는 방법을 보고 전단 가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또 이런 그 가공을 할 때 각종 그런 뭐 변형 저항이라든지 그런 걸 나타내는 용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이제 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도는 재료가 실제적으로 변형 저항의 가장 큰 성질을 강도라고 합니다. 그 변형에 대한 저항을 얼만큼 나타내는가. 재료가 보통 파단에 이르기까지 하중에 대한 저항하는 능력인데, 그거를 좀 변형에 대한 저항성이라고. 그래서 보통 강도하면 어지간하면 이걸로 강도로 다 따지죠. 그 다음에 이제 경도가 있습니다. 경도는 재료의 외력을 가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저항력인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경도는 표면에 단단한 걸 경도라고 합니다. 표면에 단단한 걸 경도라고 하는데, 금속은 특징이 요 강도하고 경도하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다른 거하고 틀려갖고, 금속은 강도가 높으면 경도도 높고, 또 경도가 높으면 강도가 높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탄성은 힘을 가했다가 그걸 힘을 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성질이 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무줄 같은 게 탄성이죠. 그 다음에 연성 같은 경우는 소성으로 잘 늘어나는 거는 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성을 벗어나면 소성인데요. 그런 걸 보고 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연성은 늘어나는 거고, 전성은 퍼지는 성질이 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성은 이제 옆으로 퍼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연성은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전성은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 연성과 전성 두 가지를 합쳐갖고 가공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속은 특징이 또 아까 강도하고 경도는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근데 요 강도하고 경도하고 전성과 연성은 거의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금속이 강도가 크다. 그러면 저는 금속이 강도가 크다 그러면은 강도가 크다면은 연성이나 전성은 대체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성은 요거는 전 충격에 견디는 성질을 말해요. 충격에 견디는 성질. 그래서 또는 인성을 뭐라고 하냐면요. 매짐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매짐성. 그래서 요건 좀 반대말이에요. 매짐성. 매짐성하고 인성하고는 반대말이에요. 이제 매짐성하고 같은 말은 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지금 요 취성이 있거든요. 취성. 그래서 매짐성이라고도 한다고 했거든요. 요거는 잘 깨지는 성질. 그래서 인성의 반대가 바로 취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경우는 잘 깨지죠. 그래서 그거는 전 취성이 크다고 하고 금속은 잘 안 깨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 강도는 저 충격 하중에 견디는 걸 보고 충격 강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변을 분류하는 방법은 형태에 따라서 판재 아변을 하느냐, 그 다음에 봉제 아변을 하느냐, 선지 아변을 하느냐. 그래서 요거는 판을 만드는 거고, 요거는 봉을 만드는 거다. 요거는 가느다란 선을 만들 때 이것도 다 아변이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변하면 뭐 판재 아변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봉제 아변, 선제 아변, 그 다음에 기차 레일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다리에 건설하는 H빔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아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변 온도에 따라서 분류할 때 냉간아변과 열간아변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죠. 요 냉간아변과 열간아변 분리할 때 이거를 어떤 걸로 분류하느냐. 온도로 분류하는데 온도가 재결정 온도라고 있죠. 재결정 온도를 기준으로. 재결정 온도를 기준으로. 재결정 온도보다 높은 곳에서 하는 거는 열간아변. 재결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하는 건 냉간아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통 뭐 분기아변 같은 경우는 커다란 인고트를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2차 재를 만드는 거고, 후판이라고 하면 두꺼운 판을 말합니다. 보통 후판아변은 배 같은 거에 쓰는 것이 후판아변이고, 박판아변은 얇은 판입니다. 박판. 후판 두꺼운 거, 박판 얇은 거. 형광아변이 뭐 예를 들어서 H빔이라든지 I빔, 기차 레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철근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형광아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변 공정에 미치는 인자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 재료가 연하면 아변이 잘 되겠고, 재료가 좀 경하면 아변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롤과 재료의 표면 상태, 표면이 매끄러우냐, 뭐 거칠으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윤활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롤 직경, 뒤에 나올 건데요. 롤 직경이 크면 아변이 잘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후반의 장력, 뭐 예를 들어 뒤에서 밀어주면 아변이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소재 치수 및 형상. 소재 치수가 아주 큰 거를 뭐 얇게 아변을 하느냐, 아니면 좀 두껍게 아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변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변 후에 재료의 치수, 그 다음에 아변 온도가 높으면 아변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냉간아변보다는 열간아변이 훨씬 더 아변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변의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속도도 빨리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에 열간아변과 냉간아변을 구분하는 걸 재결정 온도로 구분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열간아변과 냉간아변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열간아변 특징, 재결정 온도 이상이라 그랬죠.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한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가공경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공경화에서는 가공에 의해서 자꾸 가공을 하다 보면 재료가 단단해지는 현상이 저는 가공경화입니다. 근데 전 온도가 높으면 이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냉간아변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온도 범위에서 하는 것이 한원소성 가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변을 하기가 많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치수가 큰 재료를 맨 처음에 크고 두꺼운 거를 많이 아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공 저항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도가 높으니까 가공이 훨씬 쉽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주조조직이라든지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기계적 성질이 좀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가공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가공에 소요되는 그 동력이 적게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변을 먼저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거를 열간 아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나중에 이제 냉가를 합니다. 이렇게 열간 아변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걸 얇은 거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변이 되면서 바로 요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회복, 재결정, 입자 성장 요 단계를 거쳐갖고 결정립이 다시 바로 커집니다. 그러면 해서 아변을 또 계속하고, 아변을 한 번 하고 나면 또 다시 회복, 재결정, 입자 성장 단계를 쳐서 다시 또 결정립이 커지고, 그럼 또 아변하고 또 아변하고. 그래서 요렇게 요거 3단계를 거쳐서 그 결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변의 마무리 온도에 따라서 결정립 크기가 달라집니다. 아변의 마무리 온도가 높으면 결정립이 커지고, 그래서 마무리 온도가 낮으면 결정립이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무리 온도 있겠죠. 그래서 강도를 크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마무리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가공이 용이해서 두꺼운 제품 아변이 가능하다. 근데 얘는 아무래도 높은 온도에서 하기 때문에 스케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변 중에 스케일이 많이 생기고 표면이 거친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 수축궁 등의 결함이 압착된다. 아변을 하면 당연히 이런 게 압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없어져 갖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조 조직 개선에 효과적이다. 요 내용이 바로 요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조를 처음에 인구틀을 만들면 각종 수축공이라든지 뭐 편석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등을 다 아변을 하면 이렇게 압착돼 갖고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 열간 아변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아변 동력이 적다겠죠. 그래서 이제 아변 동력이 적다. 근데 이제 강도라든지 경도, 치수 정밀도 같은 건 아무래도 냉간 아변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치수 정밀도는 뭐 예를 들어서 철강 같은 경우 보통 아변 온도가 1200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1200도에서 그 치수를 맞춘 거하고 이것이 상온열에 식으면 또 치수가 틀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치수 정밀도는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결정립의 변화를 한번 보면요. 자, 재료를 아변하면 결정 격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정 격자가 이동하고, 그럼에 따라서 결정면이 이제 달라지는데요. 대체적으로 아변하면 결정립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정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있던 것이 이거를 아변하면은 이제 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 거 보고 그 아변 방향으로 결정립이 늘어난다. 근데 이렇게 늘어나면 결정립이 또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결정립이 작아지거든요. 근데 열간 아변에서는 이것이 다시 요 3단계를 거쳐 갖고서는 다시 결정립이 커진다는 겁니다. 얘가 다시 또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럼 이걸 갖고 또 아변을 할 수 있고 또 아변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결정립이 바로 회복, 재결정, 입자 성장 단계에 거쳐갖고 결정립이 다시 커지기 때문에 계속 아변이 가능하다. 아까 요거는 마무리 온도가 낮으면 결정립이 미세해진다. 그래서 강도를 크게 하려면 마무리 온도를 낮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냉간 아변을 하면은 냉간 아변의 특징을 보면은 냉간 아변은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재결정 온도 이하. 그러다 보니까 상온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열간 아변 한 걸 갖고 다시 이제 냉간 아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간 아변에서는 치수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얘는
치수가 정확하고 표면도 깨끗합니다. 아까 열간화변에서는 요 열간화변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열간화변에서는 스케일이 많고 거칠고 그 다음에 치수 정밀도가 안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건 냉간화변에서는 치수도 정확하고 깨끗한 표면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요 냉간화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훨씬 더 그 열간화변 제품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결정립 상태가 아까 결정립이 열간화변 같은 경우는 결정립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짭으로 들었다가 다시 다시 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회복 재결적 입자 성장을 거쳐서 원래대로 간다고 했는데요. 냉간화변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요 모양. 예를 들어 아변된 요 상태,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이제 섬유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늘어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쪽 방향의 강도하고 이쪽 방향의 강도하고 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의 강도가 작고 이쪽 방향의 강도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이제 이방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기계적 성질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이방성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를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게 섬유 조직의 특징에 아변 방향으로 늘어났다. 그다음에 그래서 가공도가 크면 더 많이 가공하면 더 많이 늘어난다.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기계 성질이 달라진다. 그다음에 강도나 항복점 경도가 커진다. 그 대신 이런 연신율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건 반대적으로 감소한다. 그다음에 전기전도나 투자율 같은 거는 감소한다. 그 얘기가 여기에도 계속 나옵니다. 자, 냉간화변의 특징 계속 보면은 이제 강도, 항복점, 경도 같은 것이 훨씬 더 열간 아변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연신율이나 인성 단면 수축률 같은 거는 더 작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도율, 투자율은 그 다음에 평탄도가 얘는 아무래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치수 정밀도 떨어지고 평탄하지 않은데 얘는 평탄도도 양호하고 표면도 깨끗합니다. 대부분의 박판 하변을 할 때 우리 뭐 자동차 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얇은 철판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거 박판 하변을 하게 돼요. 그거 할 때는 이제 여기 있는 냉간 하변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변의 소재를 보면은 아변의 소재는 크게 블룸이 있고 슬래브가 있고 빌렛이 있습니다. 기타 아변 소재로 후프, 틴바, 스캘프, 티닌바 코일, 스트립 등이 있는데요. 우선 블룸부터 볼까요? 블룸은 장방형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 슬래브하고 빌렛하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블룸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블룸이고 슬래브는 좀 이렇게 한쪽으로 길게 돼 있죠. 빌렛 같은 경우는 얘보다 폭이 작습니다. 얘는 폭이 좀 넓은 거고 얘는 폭이 좀 넓은 거고 얘는 폭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빌렛입니다. 그래서 블룸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장방형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널찍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아변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아변을 한다면 이제 보통 분계 아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계 아변이라고 합니다. 분계 아변을 하면은 아변을 해서 이걸 이렇게 자르면은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분계 아변 조아변을 해서 빌렛이나 여기에 있는 뭐 스켈프나 틴바 또는 뭐 시트바 등 그러니까 일종의 반제품이죠. 이걸 갖고서는 다시 아변을 하는 건데 그런 1차 소재 같은 데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브는 이게 이전 강판용입니다. 슬래브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걸 직접 아변을 해갖고서는 강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강판재 두께는 보통 아까 두꺼운 걸 후판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6mm 기준입니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6mm 기준. 그래서 후판은 6mm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중판이라고 하는 게 요거는 이제 3mm까지. 6mm에서 3mm 중판. 그 다음에 3mm 미만이 박판입니다. 요 문제도 가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렛은
빌렛은 아까 이런 극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전 봉강아변 또는 뭐 선제아변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이 빌렛인데, 빌렛은 여기 있는 블룸을 갖고 잘라서 만들기도 합니다. 기타 아변 소재를 한번 볼까요? 후프 같은 경우는 폭이 좁은 형상의 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권치라는 얘기는 감은 걸 말하거든요. 절단해서 한번 감은 겁니다. 틴바 같은 경우는 그 브레이크 원판용 소재는 그 다음에 스캘프, 그 다음에 틴바 인코일, 스트립이라고 했는데요. 이 스트립은 여기 열간 아변을 해서 요 슬래브를 갖고 아변을 한 거 그 박판을 말한 거거든요. 얘가 다시 냉간의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냉간의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냉간의 소재로 들어가는 것이 스트립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볼까요? 금속의 재결정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결정 온도는 아까 금속의 종류와 가공도에 따라 다르다. 이게 재결정 온도는 금속마다 다 온도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녹는 온도가 높으면 재결정 온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결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아변하는 걸 열간아변한다. 맞지요? 그 다음에 재결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아변하면 강도가 강합니다. 아닙니다. 강도가 오히려 약해지죠. 냉간아변한 것이, 그러니까 즉 재결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한 것이 강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결정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하면 결정이 미세해진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강도가 커진다겠죠. 얘가 그 냉간아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간아변과 비교한 냉간아변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아변된 제품의 표면이 미려하다. 표면이 깨끗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치수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적은 힘으로도 아변이 가능하다. 이거는 열간아변입니다. 요거는 열간아변에 해당돼요. 그래서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